소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올해 신년 이게 이틀 이제 거래됐잖아요. 맞나요? 3일이네. 1, 2, 3 그러니까 월화수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지금 3거래일 됐거든요. 이 3거래일만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죠.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뭐 코로나 폭락이 오고 작년에 이제 회복되고 재작년에도 회복되고 작년에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계좌들 신고가 나오고 지수도 뭐 나쁘지 않았고 사실 글로벌 지수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좀 좋지는 않죠. 아무튼 간에 그 과정을 보면 가치주들이 상당히 좀 몇 개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이 3거래일을 딱 봤을 때 야, 올해 가치주들이 와, 나는 사이클이 올 거라고 봐요. 나는 솔직히 올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냥 자산의 가치만 있는 회사, 싼 회사를 물론 사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싸면서도 성장이 되는 회사.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싼 회사. 그러니까 퍼가 5, 6, 7, 뭐 8, 9, 10, 11, 뭐 퍼 1짜리도 있고 아무튼 간에 저 퍼 종목들 중에 좀 재무 좋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EPS 계속 증가되고 ROE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 정도, 10 이상 정도는 이렇게 뽑아주고 최소한 그렇다면 10을 못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재는 못 뽑더라도 앞으로 이제 뭐 1, 20 뽑아낼 수 있는 것들 20까지는 좀 빡시네. 그 종목들이 저는 상당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정확히 가치주들의 사이클이 13년이 걸렸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부터 거의 그때까지 13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이 가치주라고 하는 정통의 가치주라고 하는 회사들이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 16, 17 막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 뭐 18년도도 힘들었고 당연히 미중무역 전쟁 터지면서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완화가 지금 되었고 바닥은 다 다져놨고 올라갈 때는요 저 PBR 그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두 배는 순식간에 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종목을 뭐 1억, 2억, 3억치 못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종목들 순식간에 간다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 봐. 강태공님 안녕하세요. 까치님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종목들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포트에 집어 넣을 겁니다. 이미 몇 개 들고 있어 우리가 이미. 뭐 제가 안 샀겠냐고 다 들고 있고 지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좋은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고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면은 어떤 회사를 살까라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저는 이거 관심 종목 우리 안 샀어요 이거는. 그런데 내가 이 회사의 오너가 이제 사실 관계는 다 끝났어요. 지분 싸움은 다 끝났고 끝난 상황에서 이 조영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봐요. 잘 될 거라고 이 회사가 한국타이어 이쪽 자체가요.
물론 타이어를 보면 저는 이제 금호 타이어도 제품으로만 보면은 금호 타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금호 타이어의 어떤 그런 재물을 보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오너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같은 오너 리스크라면은 한국 타이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거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센 타이어는 안 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떨어져요. 내센 타이어는. 자, 그런 건데, 근데 넥센은 일단 지주 회사긴 한데요. 이 회사도 싸긴 싸요. 넥센이 넥센이 싸긴 쌉니다. 자, 싸긴 싼데 아무튼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아바 회사들이 좀 갈 것 김711 같아. 별풍선 100개 이런 선물. 회사들,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소리 아빠님 100개. 아유,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을 보면 나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좋아.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 지수에 어떤 뭐 지수가 올라가네 만에 그런 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그 개별 기업들의 그런 어떤 펀더멘탈만 보고 들어간다면 진짜 돈 많이 번다 이거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담쟁이님 안녕하세요. 오세 임플란트 그 돈이 얼마나 회수되려나? 아니, 오세 임플란트는 상패는 안 당하고, 당연히 뭐 어떻게 당해요. 상패를 안 당하고. 상패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주린이고, 그 기껏 진짜 세게 받으면 관리 종목 정도, 그 정도 좀 받을 것 같아. 아주 세게 받으면, 제일 세게 받은 게 한 관리 종목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아무튼 뭐 자금 횟수는 소리아바 어디까지 되는지 김711 모르겠네요. 에드벌룬 12개 선물. 네, 에드벌룬 소리 아빠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증시를 보면 일단 뭐 이랬어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1.1% 빠졌고 코스닥은 뭐 2.1% 빠졌어요. 자, 그런데 많이 빠졌긴 했는데 다시 그 되돌려 세웁니다. 되돌려 세우고,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문제 될 만한 것들은 없다고 봐요. 문제 될 건 없고, 그러니까 아주 대비되죠. 나스닥 뭐 어디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S&P 지수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못 가고 있고, 심지어 독일의 다스 지수도 신고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올라가는데, 그쵸? 대만도 지금 신고가 나오고, 심지어 일본도 일본도 상승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이게 빠진 거야. 중국하고 어떻게 중국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계속 안 좋은데, 이건 마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데자뷰야. 완전 이거는 사이클이 항상 사이클이 돌아가요. 2005년도, 6년도, 2005도 아니죠. 2002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자 봅시다. 여기죠. 여기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코스피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지수가 4배 올라갔어요. 4배 올라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2배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저 기간 때. 그래서 해외 그 투자자들이 신흥국, 아시아, 중국, 한국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럼 베팅이 세게 들어왔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미국의 다우지수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미국과 뭐 저때 못 올라가던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중국이 전 세계 증시를 다 선두로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아니 다른 나라들은 못 올라갔거든요. 다 미국이 뭐 2배도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판도가 바뀐 상황에서 과연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미국 시장을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나는 그래, 여러분들에게 뭐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똑같이, 미국 시장이든 뭐 어디 독일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간에,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을 먼저 고르고 그 회사가 싸다면 사라는 거야. 근데 지금 테슬라를 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과연 테슬라가 싼가 비싼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나는 비싸다고 보거든. 솔직히 테슬라 2017년도 초반부터 제가 테슬라 얘기하면서 앨런 머스크 투자할 만하다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뭐 10배 이상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뭘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어떻게 있겠어요. 소리님 안녕하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양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은 다시 사이클이 도래한다. 그래서 내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려운 거야. 왜?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 자꾸 미국 시장 신고가 나오고 안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22%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익 나면은 250만원 제하고 나머지 부분 수익 난 거에 대해서 22% 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투자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그러지 말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고. 한국 기업도 잘 모르는데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둘 다 모를 거 그냥 미국 시장 하자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내재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나만의 그 내 스스로가 펄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좀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좋은 기업들을 좀 이렇게 이왕이면 좀 싸게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분산 투자해 놓는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루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종목을 뭐 한 15개, 20개, 30개 해가지고 세팅을 해놔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돌리면은 매달 100만원씩 사고 이거를 한 20년 동안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도권에 살고 페라리 타고 다닙니다.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든지. 유빈님 안녕하세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다 강남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강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남 아파트값 아시죠? 강남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찾고 다 하려면 이제 50억 필요해요. 50억. 진짜 세금까지 다 하고 막 뭐 이것저것 막 하면은 한 50억은 있어야 돼. 강남에 들어가면 집만 뭐 강남 어디 뭐 그렇잖아요. 강남에 사는데 어디 저기 임대 아파트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만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사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내 자신의 그 전투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마라톤을 42.195km를 뛸 때 내 페이스를 맞춰서 뛰면 되는데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뛰면 완주를 못 하거든요. 뭐 기록을 떠나서 아예 완주를 못 합니다. 오버페이스 걸려가지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좀 휘둘리지 않고 한다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99%는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본관님 안녕하세요. 증시가 오늘같이 이제 변동성을 주고, 근데 오늘 장을 보면은 나쁘지 않았어. 오늘 장이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좀 그렇잖아. 또 재수없게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장 좋았다니까. 맞아 아니야?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보세요.
오늘 장 이게 안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막 약간 종목들 급등 나오던데 오늘 종목들이 몇 개가 우리 종목들 급등 나왔어요. 아 물론 상한가는 못 갔어. 내가 우리 써니전자는 아예 그냥 에휴 다 파는 거지 뭘 설마 철수 형이 대통령 되려나? 아니잖아. 뭘 또 철수 형이 대통령 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장은 좋았다. 오늘 장 좋았고 탈모. 아유 재명이 형이 또 우리 또 재명이 형 도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또 얽혔네 또. 재명이 형한테 또 도움을 받을 줄이야. 그래서 장은 괜찮았다. 오늘 빠진 것들 보니 좀 카카오가 좀 빠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카카오고 좀 이렇게 빠지더라고. 아니 카카오가 많이 빠졌어. 많이 이제 17만 3천원에서 이제 간다 하고 카카오 막 간다 하고 여기서 이제 잡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데서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잡는 사람들. 카카오 내가 그러잖아. 정 사고 싶으면 꺾일 때 들어가라고. 꺾일 때 이게 좀 얘가 좀 꺾이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잖아요. 좀 꺾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붙어 계속. 기다리면 다 오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 그럼 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손절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런 거래량 터지잖아요. 손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올라가고 그런 무한 반복입니다. 그렇고 네이버도 좀 성장주들이 왜 떨어지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임플란트 좋지. 이런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내가 성장주를 할 때는 철저하게 진짜 이게 물론 저평가도 그렇죠. 안전마진 저평가 그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왜 그런지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 또는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정이 길고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 또는 생각보다 아주 늦게 올라가요. 고통을 주면서 가요.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어떤 고통? 기다림의 고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다림을 못한다는 거다. 주식을 아무리 좋은 주식 뭐 2배 올라갈 거, 3배 올라갈 거, 뭐 3배, 5배 올라갈 걸 고르더라도 그게 사자마자 뭐 빠른 시간 안에 1년 안에 2, 3배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식 이런 직선 운동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곡선이 있기 때문에 곡선에 변동을 주거든요. 그 변동성을 줄 때 밑으로 빠질 때 그때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또 비중 확 실어가지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그게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입니다. 몰빵 투자라고 그런 얘기 안 해. 이제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책에서도 앞으로도 나 같은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만의 이런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 가치 투자라는 큰 줄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스타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성장의 가치를 본다거나 자산의 가치를 본다거나 어떤 숫자의 가치, 영업이익의 가치를 본다거나 자기 그 스타일이잖아 스타일. 축구도 모든 축구 선수가 공격수를 꿈꾼다면 누가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닥치고 다 공격인데, 다 공인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다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우리가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공격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공격수 뭐 한 두세 개, 예를 들어 축구를 치자면 뭐 미드필더 뭐 한 4개, 4-4-2로 보면은 수비수 4개, 그 다음에 최종 골키퍼 하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 어떤 전투에 참가를 했을 때
그냥 총 한 자루만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총하고 탄약하고 수류탄하고 이것저것 또 부수 같은 것도 다 챙기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뭐 탱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탱크도 있어야 되고 장갑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도 있어야 되고 뭐 전투기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종류별로 따따따따 나눠져 있고 그런 게 다 분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해놔야 여기가 뚫려도 여기서 역전해가지고 거기서 칠 수 있는 거고 뚫리더라도 그 공중전에서 밀린다고 해도 해상에서 밀면 되거든요. 마찬가지. 뭐 다 밀면 좋겠지만 그거를 해지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결국 전체 자산의 가격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이렇게 올라온다. 우리 초보자들은 특히.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가 떨어지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초보자들이 그거를 진짜 몰라. 보면 여기 이제 겸손 시청자들은 다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자 여기 50이 올라가고 이쪽 자산이 50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50을 팔고 또 다른 자산을 사거든요. 근데 이 50이 기다리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변해요. 50으로. 그러면은 계좌도 50%가 되고 결국 계좌 여기 이쪽 종목이 50%가 올라갔던 게 이쪽은 마이너스 50%죠. 이거를 다시 올라가면서 플러스 50%가 되면서 1억이라고 치자면 5천만원 수익. 여기는 마이너스 5천. 하지만 기다리면은 여기 매도하니까 자 1억 5천. 1억 5천 되죠? 자 마이너스 5천이면 다시 1억이잖아요. 그쵸? 네, 빼면 맞죠? 그치만 여기도 다시 플러스 5천으로 된다면은 도합 2억이 되는 거다. 기다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자,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해지면은 뭐 2억 아닙니까? 본전 아닙니까? 계좌가. 그게 아니라니까. 사이클이 돌면서 이렇게 더 올라가니까 여기 올라가고 결국 여기 올라가 결국. 시소야 시소. 쌈스님 안녕하세요. 시소인데도 결국 하늘로 올라가 둘 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야 근데 나는 야 이거 실화냐 이거 12만원 물론 팔았지만 안풍이 원래 그 철수형이 한번 불면 한씩 불어 이때. 자 태권도전 한번 자 2번 자 이번에 3번째잖아. 자 앞으로 자 4번 나옵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룡님 안녕하세요. 철수형은 항상 그랬어. 철수형 포기하지 않아. 내가 볼 때 포기 안해. 감 잡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고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은 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뭐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땐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는 다 파란불이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뭐 30%가 넘어가고 뭐 반토막도 당하고 그러한 상황을 분명히 맞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건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기다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해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좋은 기업을 싸게만 사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그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7천만 원의 평가가 되어 있어도 믿고 기다리면 그게 2억이 됩니다. 이 시장이 그래요. 2억이 되고 그게 나중에 또 재투자하면 4억이 되고 8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복리도 잘 모를 뿐더러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어떤 우리의 뭐 어떤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주주들이
뭐 횡령 배임을 한다든지, 미국은 횡령 배임 대주주나 대표 회사 CEO가 횡령을 해버리면 뭐 100년 150년 때려버리거든요. 뭐 보석 그딴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까 투자자들 보호를 못하잖아, 횡령 배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뭐 GV 뭐 이런 거 결국 전 대표가 횡령해가지고, 아 이거 상장 폐지 당했구나. GV. 그런 종목들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그 요인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속 뭐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앞으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그죠? 안 돼도 싸. 그럼 만약에 되면, 지금 사람들이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전에는 얘기했던가요? LG화학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분사시켜가지고 따로 상장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옛날 같았으면 불과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매스컴에서는. 근데 지금은 막 자꾸 나오잖아요, 동학개미 뭐 해가지고. 그만큼 ESG라는 그게 기업들이 하지 않으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씩 해결이 될 거예요, 그거는. 선진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측면을 봤을 때 미래의 성장 동력은 어떤 그동안에 족쇄로 발목을 잡았던 그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쓴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갑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고 있어야 돼. 물론 중간에 이제 팔고 사고 팔고 막 하겠죠. 복리로 돌리건 돌리고. 그렇지만 그 시장이 한번 진짜 미칠 광풍이 한번 불면,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생각 이상으로. 와,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할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100배, 200배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고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고, 그런 종목들이. 한 종목에서 100배, 200배. 근데 내가 오늘, 야, 이 까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배 올라갔는데, 이게 코로나 그 초점 대비. 까뮤가 아니라, 잠깐 뭐였지? 까뮤가 아닌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까뮤. 여러분들 혹시 고수분들 얘기해봐. 뭐지? 까뮤 말고 건설 있는데 그거. 아무튼 그게 뜬다. 이거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지금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또 10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생각날 것 같아. 생각날 거야. 까뮤가 아닌데. 그 있는데 한 30배 올라간 종목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슨 같은 종목인데, 유니슨이 KD건설 말고요. 유니슨이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무튼 간에 올라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그게.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러한 일성건설도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거 있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성건설도 겁나 올라갔지, 이거. 와, 이거 뭐라고. 이것도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야. 근데 일성건설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이화공영 말고. 더 많이 나오는데, 이화공영. 갑자기 명박이 형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렇다. 그렇고, 계속 이런 종목들이 이어질 거예요. 뭐 위메이드도 사실 많이 올라갔잖아, 우리가. 이것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싼 게 눈에 보여. 확실히 많이 눈에 많이 보여. 진짜 막 배팅 세게 때릴 것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진짜 세게 때려도 될 만한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아직도 시장에서는 많다. 아직도 많고 이제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와 오픈베이스 오늘 상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꿈꿔왔던 거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VIP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겸손옷 타고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또 사서 모아가고 기다리고 수익 내고 또 사고 기다리고 수익 내고 그런 케이스로 가는 건데 분산 투자 해놓고 가끔 보면은 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개 방송 시청을 많이 하신 분들이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팩트야, 팩트. 그러니까 공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 그러니까 VIP 방송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종목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목 우리 뭐 전략 얘기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VIP 방송보다는 공개 방송을 보고 투자의 철학을 깨우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뭐 바쁘다는 핑계 맞지. GD도요 할 거 다 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직업이든. 그럼 안 바쁜 직업이 있나? 여러분 안 바쁜 직업이 있어요 혹시? 돈 한 달에 300만원 받으면서 안 바쁜 거 뭐 있어요 혹시? 그냥 뭐 하루에 뭐 한 뭐 10시간 책 읽어도 핸드폰 게임 해도 월 300씩 들어오는 그 직업 없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 사람은 다 공평하고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거지. 금수저들은 날개를 달고 나오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날아버리면 되거잖아. 이미 날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개가 없으면 뛰어야지. 안 그래? 야, 살 빼려면 뛰어야지. 그러면 뭐 하는데? 덜 먹고 유산소 운동 뭐 뛰고 빠르게 걷고 수영 사이클 모시기 해가지고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덜 먹고 조금 먹고 우리 같은 헛소저 출신들은 그냥 뒤 돌아볼 그런 것도 없습니다. 100m, 200m 뛰는데 심지어 마라톤도 뛰는데 뒤 돌아보고 계속 이렇게 뛰는 사람 없거든. 앞만 보고 뛰기도 바빠요. 그리고 뛰는데 무슨 말을 해. 나는 운동하면서 대화하는 게 나는 아직도 나는 물론 내가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야 운동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지? 나는 그런 타입이거든. 운동을 할 때 야 어떻게 운동하는데 옆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지? 나는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미성님 안녕하세요. 내가 운동 선수 그래도 엘리트 선수 출신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전교 1등하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아? 호날두, 메시, 손흥민이 축구하면서 90분간 실실 쪼개면서 웃으면서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장난치고? 아니잖아.
그렇잖아. 진심을 다해서 하잖아 거기서. 진심. 우리도 투자를 진심으로 좀 해보자. 이왕이면 제대로 가치 투자 해가지고 제대로 하자. 한 달, 두 달 막 그런 거 말고 싸게 사가지고 좀 기다려가지고 수익 내자고.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저랑 맞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 저희 다른 데로 가시고 거의 다 각자의 길이 있어. 그게 단타는 그런 데로 가. 그냥 뭐 BNF라든지 BGF라든지 뭐 BNF든 BGF든 뭐시긴 난 그거 모르겠으니까 가서 그냥 해봐. 그게 되냐? 근데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못 되지?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내가 만약에 많이 유명해지면 어 저도 말을 좀 가리면서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그 영향을 미치니까 많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 뭐 해봐야 몇 명 안 되잖아. 우리가 다 뭉쳐봐야 우리 다 같이 페라리 사도 몇 대 안 돼. 뭐 한 50대, 100대, 한 100대 정도 되지. 뭐 사봐야 우리가 뭐 뭉쳐봐야 뭐 얼마나 세겠어.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떼돈 벌고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조용히 살고 있지 않아? 어디 가서 막 나대고 그러지 않지 않아요? 돈 벌었다고 어디서 나대면 안 돼, 여러분. 그냥 나도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디 가서 내가 막 돈 뭐 얼마 있다. 그 진짜 멍청한 행동이야 그게. 그렇다고 막 없다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그냥 이용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맞춰주는 거지. 그거를 맞춰주면서 대학 교수님 만나면은 교수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다 이렇게 하고, 또 어디 뭐 그 그런 거 있잖아. 어디 폼파리 만나면 폼파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대화를 할 줄 알고. 그렇잖아. 가끔 문신 스티커도 좀 이렇게 좀 붙이고 다니고. 왜냐면 그냥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 그런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왜 벌어? 여러분들 돈 뭐 때문에 벌어요? 왜 벌어? 쓰려고. 일 나가기 싫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집 살려고, 좋은 차 살려고, 뭐, 뭐 페라리 타가지고 여자 후리고 다니고 뭐 그러려고 주식 투자 해가지고 돈 벌어요? 아니잖아. 비상님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좀 인문학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돈을 버는 거잖아. 미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맞아.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사회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린 다 죽어 언젠가는. 그렇잖아.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죽어. 내가 어저께 제가 그 EBS 채널에 방영하는 집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그 보셨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야. 유튜브에도 막 뜨고. 집이라는 걸 봤는데 뭐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그 부부 중에 그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80인데 좀 막 그런 약간의, 내가 그거 보고 좀 막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미래에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런 나도 언젠가는 죽지 하면서. 물론 생각은 하는데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죠. 맨날 뭐 돈 벌어가지고 저 뭐 벤츠 살려고요. 뭐 스포츠카 살려고요.
아파트 사려고,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여기서 팩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야. 졸부들 말고, 졸부는 부자도 아니고 사실 진짜 그 깨우치는 부자, 가치 있는 부자 있잖아. 뭐 마음에 꼭 액수가 뭐 수백억, 수천억 그런 거 말고요. 돈은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데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람 가리거든요. 이거 팩트야 진짜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다 붙어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는 벌들이 모입니다. 좋지 않은 곳에서는 벌이 오지도 않죠. 좋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20년 된 차하고 이제 막 나온 차하고 선택해라 그러면 신차 선택하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면.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썩어 있느냐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그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도 그게 썩어 있는 생각인가, 그걸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생각을. 그것부터 바꾸는 거야. 주식은 어차피 다 올라가.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뭐 최근에 어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뭐 재무는 뛰어나진 않는데 연간 이익이 그래도 2천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오는 거에서 자기 자본율 92%가 뭐 횡령이 됐다 해가지고 막 뭐 이거 상장 폐지 당했는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 길 무수익 불처럼 내 길만 가는 거야. 마이웨이로. 근데 사람들은 막 잡음이 들리지. 이거 뭐 망하더라, 뭐 누구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회사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막 뭐 어쩌고저쩌고. 님들이 누가 들으면 님이 거기 오너 뭐 아들인가? 뭐 오너야 거기? 오스템 임플란트 오너야? 그냥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 그냥 내 그거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이버가 이제 뭐 끝났다더니, 뭐 카카오 네이버는 끝났다, 삼성전자 끝났다. 내 생각이 진짜 그게 맞다면 끝난 거고, 내 생각이 안 끝났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잡음이 들리냐, 그거를 차단하고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에 재빠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주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실랑이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 막 그게 뭐라고, 그게 뭐 어디 전쟁 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직장 내에서나 뭐 어떤 뭐 인간관계 마찰 일어나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 어떤 손님이 뭐 5천원 깎아달라 그러고 500원 깎아달라고 막 그런 약간 그 병신 같은 손님들이 있어. 장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집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장사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그걸 많이 들었어. 그것도 많이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깡내 말해 깡내 줘버려. 그런 거는 주는 거야.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냥 줘버리라고. 나도 옛날에는 내 거 안 뺏기려고 막 그래고 막 하고 그랬는데 주는 게 나아. 준다고 손해보는 거 전혀 없어. 그게 진짜 그게 그러더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그 사람으로서 그 생각이 정말 좋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셨어. 옛날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 얼마 벌고 싶습니까? 얼마 벌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였다가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물어보더라고. 자 그 다음도 내가 얘기했어. 자 또 그 다음은요. 내가 또 얘기했어. 또 그 다음요. 내가 또 얘기했어. 그 다음 또 얘기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과거에 그때 나를 생각해 보면 진짜 부끄러운 답변이었지 그게. 조상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돈은 지금 많이 벌었잖아. 인생 역전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으시고, 저 만나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단순히 돈을 버는 거, 그런 생각을 떠나서, 집도 물건이고, 차도 물건이고, 다 물건이야. 물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고.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유태인들의 그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그 민족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쵸?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도와줍니다. 물론 고기 잡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주식이 30% 빠지든 30% 올라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그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제가 지금 당장 힘드니까 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거 모르겠어. 그릇을 계속 깨트리면서 만들고, 작다면 또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 그릇 가지고는, 그런 정신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 이 사회에서 안 먹혀. 적당히 하자, 가늘고 길게 가자, 안 먹혀요. 빡세게 길게, 빡세게 하면 길게 가는데 빡세게 안 하면은 길게 못 가. 이 사회가 그런다니까. 이 사회, 자본주의가 그래요. 공무원 30년 해봐야 뭐해. 아니, 생각해봐. 공무원 30년 해가지고 그 월급만으로 30년 이상 해서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없어? 집 사면 끝이야. 강남 아파트 집 사면. 거기 물가는 생각 안 해? 오마카세 1인당 뭐 40만원, 50만원 하는데 그거 감당돼요? 시작가가 25만원부터 시작되는데, 오마카세? 거기 뭐 가면 헉! 그러는데? 한우 100g에 뭐 65,000원, 68,000원 그거 감당되냐고. 맨날 삼겹살도 먹어. 삼겹살도 2만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강남 사는데 없어 맨날 뭐 어디 편의점 도시락 까먹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되잖아. 집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금액에 진짜 몇십 배 더 올려야 돼. 그렇다는 거야. 이제 제 얘기는. 여기 많은 분들이 뭐 30억, 50억 벌고 싶습니다. 100억 벌고 싶어요. 200억 벌고 싶어요. 300억. 그럼 여러분들 그 정도의 그릇이 현재 만들어져 있느냐는 거야.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만들고 있어야지, 최소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30억 벌고 싶어요. 근데 30억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야, 뭐 마이너스 5천만원, 마이너스 5억 가지고 캑 거리고 있으면, 야,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안 그래요? 30억 벌고 싶다면서. 근데 마이너스 1억, 2억, 3억, 5억, 또 얼마? 마이너스 뭐 3천만원, 5천만원 된 상태에서 막 헥헥거리고, 막 살려주세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 막 시기 질투 나고, 내 종목 안 올라가고, 저 새끼들 종목들만 겁나 올라가고, 저 새끼 막 꼴배기 싫고, 막 그런다니까. 사람들 간에. 대두 종목은 겁나게 안 올라갔는데 레인저님 종목은 겁나게 올라가. 대두님이 겁나 열 받겠지. 저 형만 겁나게 올라가네.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갈까? 그럼 또 약간 시기 질투가 또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또 이제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종목을 같이 다 그냥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마다 들어오는 시기와 시작하는 시기와 포트폴리오가 다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수렴되거든. 근데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다 수렴돼, 그게. 근데 그 단기적으로 1년 동안 작년에 막
저 사람 얼마 벌었고 나는 얼마밖에 못 벌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비교를 하는 거야. 남들은 지금 죽 써가지고 뒤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나 작년에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나 작년에 나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나 얼마 뭐 5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다른 개인들은 박살 났어요. 작년에 개박살 났어. 반토막 당했어. 여러분 그 지수는 그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10%밖에 안 빠졌는데 종목들은 막 4, 50% 빠져가지고 반도체는 막 50% 날라가고 해서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밑을 보면 내가 안정이 되는데 위를 보면 또 불안해하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요. 30억, 50억, 300억, 500억을 벌고 싶다.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시선의 눈높이와 생각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돼. 진짜 쉬워. 지금까지 내가 30년, 자, 너님이 지금 30살이야. 30살인데 군대 안 가면 좋은데, 갔다 왔어. 견선처럼 재수가 더러워가지고 아주, 어디든, 강원도 싼 곳에서 족뱅이 쳐가지고 왔다 이거야. 그리고 대학 4년 하고, 뭐, 고졸이든 뭐시기든. 그래서 돈 버는데, 아직 1억을 못 모았다 이거야. 나이 30에. 그럼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내가 나이가 40이야. 그때 자산이 10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생각을 바꿔. 나이 40에 자본주의에서 그 10억이 없다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럼 나이 40대에서 바로 거기서 생각을 180도 돌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해. 사람들이 또 이걸 바꾸면 되거든. 생각을. 근데 바꾸질 않아. 저 새끼는 지가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데 왜 방송 쳐하고 자빠져 있냐 그러잖아. 내가 방송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봐요. 나보다. 나는 그냥 들러리지. 여러분들이 이득을 많이 받잖아. 맞습니까? 맞으면 6번 한 번씩 눌러봐. 내가 방송하는 이유는 다 말씀드렸어. 야, 3년 동안 골프 치러 다닐 수가 없다니까? 3년 동안 세계 여행 못 다녀요. 누구랑 다닐 건데? 누가 3년 동안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빠지고 누가 나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 건데? 안 그래? 이거 공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엇나간 부자들이 리니지 게임 해가지고 막 5억, 10억, 20억 쓰고 그러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막 대화하고. 왜냐면은 그렇다고 부자들끼리 모여도 그 부자들이 뭐 다 때가 노나? 안 그래요. 건물 가지고 있는 형은 맨날 거기 어디 뉴스 터져가지고 막 진짜 한 수백억 있는 형이 막 순자산 수백억이 막 뉴스 터졌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그래. 500억짜리 빌딩을 살까 말까 계속 3달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사지도 말자. 이자 1%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다니까. 시간이 안 나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모여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모여.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함으로써 여기 시청자 분포도를 보면 나이를 떠나 올해 여기 보신 분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이렇게 보신 분들 뭐 6년, 7년 이상도 있고 여러분들 님들 계좌 박살났어? 아니 말 좀 해봐. 3년 이상 나랑 같이 했어. 3년 VIP 3년 했는데 계좌 박살났어? 아니잖아. 다들 겁내 돈 벌었잖아.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방송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드러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나야 뭐 헛소저고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방송하는 거지. 진짜 그 다른 사람들 이게 사람의 성향인데 나 같은 광종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지. 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야 광종이 맞냐고. 관종이 뭐 없지. 없다. 정환이 형도 관종이야. 내가 볼 때. 아니 정환이야 죄송합니다. 관종이잖아. 그렇잖아. 얼마나 제야에 싹고수들이 많은데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야의 싹고수들을 찍어 누르는 최근 사건이 뭐야? 동진쌤이 캔 지분 시총 2조짜리를 지분 7%까지 올린 그 이 팀장 그 이 팀장 있잖아. 이 팀장이 지분 7%까지 올렸잖아 여기 동진쌤이 캔.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이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막 여기 그랬거든. 야 어떤 미친 새끼가 이거를 지분 7%를 쳐 올렸냐. 그것도 나는 깜짝 놀랐어. 이날 10월 1일날 상한가 간날. 그래서 나중에 뜯어보니까 그 이 팀장이었는데 그렇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한민국에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 뭐 나만 있나? 진짜 있어. 저기 막 해가지고 전투력이 드래곤볼 그 전투력 측정 그거 끼고 딱 가잖아. 다 깨져. 전투력 측정이 안 돼. 다 만렙이야 다. 근데 만렙인데 거기서 조금만 교만하거나 하잖아요. 교만하면 곱하기 0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억 100억 벌었는데도 곱하기 0으로 끝난 사람들 내가 돈 봤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해야. 아니, 여러분들 그러잖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니, 나는 10억만 찍어도 야 나는 배당만 받고 살겠다. 5% 주는 배당. 뭐 막말로 KTNG나 SK텔레콤이나 뭐 증권주 몇 개, 은행, 보험 몇 개 사고 리츠 종목 몇 개 사고 막 그런 생각 하잖아. 10억 하면은 그런 거 안 해요. 50억 찍으면은 야 나 배당주로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니까. 야 100억 안 돼. 안 돼.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냐고. 여러분들보다 몇 배 똑똑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보면 그거잖아. 맨날 국산차만 타다가 자 BMW 3 시리즈만 잠깐 시승해보면 핸들리만 돌아도 야 이래서 수입차 사는 거구나 라고 하거든요. 이 새끼 잡혔네. 즉 잡힌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놈이 방금 단톡방에 올려주셨네. 9시 10분 나 방송 시작하려고 이제 몸 풀고 있을 때 잡혔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횡령한 돈 중 일부러 680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후 야 680억치 금괴가 1kg당 얼마야? 8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나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 근데 금괴가 1kg당 8천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시세가.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작년 10월 한 코스닥 기업 주식을 동진세미캠을 주식을 1430억치 사들였다가 11월에서 12월 6차례 걸쳐서 매각한 파주 슈퍼개미 운정 신도시에 사나?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를 경찰서로 호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금품에 대한 회수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주주 되면 골치 아파. 좀 좋은 게 없어. 대주주 되면 솔직히. 그래서 보면 딱 4.9%로 딱 만들어놔. 딱 4.9%. 우리나라 대주주 이용권도 좀 이게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무슨 10억이 뭔 대주주야. 지방 아파트도 어디 10억 요즘 다 10억 찍고 그러는데
무슨 10억치 사면은 대주주야 그게. 전 뉴스 나고 바로 탈북 뉴스도 떠서 설마 북한 갔다 생각도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돈 들고 북한 가면 그거 다 뺏기잖아. 정은이한테 다 가잖아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안 해서 다행이네. 이 횟수가 얼마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1880억 중에 한 1700억 정도만 회수하면은 선방한 거다. 1700억, 1600억까지. 1600억에서 1700억, 그러니까 1500억 이상만 회수가 되면 좀 이게 돼. 오세 임플란트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아, 우리도 오세 임플란트 가지고 있어. 우리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여기 나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할게. 그냥 외국인 지분율 봐. 외국인 지분율이 44%야. 외국인들 딱 그 뉴스 보고 오 마이 갓 쉣 빡! 빡! 아주 막 쌍욕을 했을 거야. 아주 쌍욕. 자산운용사 펀드들 여기 외국 펀드들 있죠. 43% 여기 노란머리 거기 44% 외국인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 오스테 임플란트. 쉣 더 빡! 빡! 코리아 막 진짜 쉣. 나 이거 그림이 그려져.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법 개정을 보면 징역을 얼마 안 받아. 생각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년 종신형 때려버리는데 뭐 코리아는 그냥 뭐 한 한 10년 살고 나오면 되거든. 그냥 5년 10년 살고. 가족들 빚 다 갚아줬대요. 어차피 잡힐 거니까 나쁘지 않네. 그래 어차피 잡힐 건데 우리나라는 도망 못 가. 딱 출국 금지 딱 시키는 순간 무조건 잡혀.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거지것대로 보면 안 돼. 3개월 동안 뭐 했냐 그러는데 내가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팩트만 얘기할게. 금고를 따려면 누가 따? 야, CEO가 따냐? 대표가 뭐 금고 따게 생겼냐 거기서? 누군가가 그게 있을 거 아니야. 금고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열쇠 목에 매달고. 야, 군대도 총하고 탄약 나눠줄 때 누가 나눠줘?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나눠주잖아. 그거를 들고 바깥으로 가느냐, 저기 서울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강원도에 있느냐, 훈련 받느냐, 그 차이잖아. 그게 경계를 쓰느냐, 탈령하느냐, 이제 그 순간이거든. 이것도 3개월간, 야, 어떻게 회사가 하루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금고해가지고 돈 세고 자빠져있냐. 그거 뭐 이거 하고 안 그래. 영업 돌리고 하지. 근데 그 금고지기가 그거를 따고 도덕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봐. 여러분들 현금 인출기 국민은행 농협 가면은 ATM에서 돈 뽑잖아. 그 돈 누가 넣어? 누가 넣어? 뭐 어디 스님이 와서 돈 넣고 가냐? 해미 스님이 와가지고 비로소 비워야 채워집니다 하고 해민 스님이 와서 돈을 입금해줘? 아니잖아. 보안업체 경비원들이 돈에 차 싣고 오잖아. 그럼 또 보안 경비 업체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잠적하느냐, 거기다가 인출겠다 넣느냐, 그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해. 그냥 3개월간 뭐 했냐, 저 새끼 뭐 했냐, 야 우리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뭐 어디 원숭이가 하냐 그러면은? 야 이거 돼 안 돼? 야 이거 공감 간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공감 안 간다 2번. 아니 누군가는 따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계좌이체하고 누군가는 그걸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삼성전자 이재용이 그거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그 맨날 그거 삼성전자 이재용이 이체시키냐 그거? 뭐
1차 계열사, 2차 계열사, 계열사에 이재용이 그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그거? 님들 같으면 그래? 어디 뭐 작은 어디 가게도 아니고 이거 생각의 전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이거 뉴스 나왔나 보다. 그러면은 여기도 경기 파주에서 체포.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 나서 매도를 했다고요? 동진세미캔 1% 정도 남아있는 것은 지금 수익 중이고, 그거 팔아도 바로 팔 거예요. 팔아도 손실이야. 이미 손절을 한번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얘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미스테리한 건데, 내가 볼 때 이 새끼가 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동진세미캠을 이날 1000억 넘게 1400억치를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 이렇게 하면은 지분공시 해야 되고, 전국에 뭐 광주광역시 무슨 뭐 구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뜨고 앞에 뭐 나 같은 경우에는 820923 이렇게 뜨고, 이름도 뜨고 한자도 같이 뜬단 말이야. 소재지가 나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얘가 뭔가 엄청난 다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보면 다급한 상황이 있었어 이날. 그러니까 얼른 뭔가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분기가 3개월에 그 분기가 끝나면은 그걸 맞춰야 되거든. 돈을 이체를 시켜놓고. 근데 거기서 손실이 돼버리니까 내가 1880억을 뺐으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거든. 채워 넣어야 되는데 1880억이 안 낸 거야. 이미 손실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꼬인 거지. 근데 미스터리는 이 사람이 진짜로 5%가 되면은 자기 이름이 공개가 되고 사는 곳이 공개가 되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거거든. 진짜로. 나는 그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앞으로 이런 게 또 있어요. 뭐 요즘 횡령 배임 얼마나 많은데, 횡령 배임 해가지고 거래정지 걸리고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문제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꼭 하세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승부 걸지 말라는 거야. 주식 무섭지, 그치? 야,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거래정지 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물론 오스테인 임플란트니까 이거는 풀리는데 산장 실질 적격 그 검사를 하면서 그게 다시 거기서 뭔가 이제 이 회사가 딱 하나야. 그걸 보는 이유,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하거든요. 거래소에서는. 그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된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보면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기업인가, 아니면 계속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그거를 판별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판별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질 개선 기간 부여를 준다거나 뭐 1년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단타가 그렇지. 그러니까 1880억을 빼가지고 거기서 한 20% 10에서 뭐 1, 20% 정도 10%만 딱 수익 내가지고 180억 뭐 한 200억 뽑아서 2, 300억 뽑아서 나중에 걸리잖아. 걸리더라도 나는 어차피 이 생각이야. 이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야.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이런 것들도 막 받고 하니까 진짜 금액은 컸어. 근데 수법은 똑같아. 1880억을 빌려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단기 매매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 300억이 수익이 나잖아요. 내가 걸렸어. 그래서 구속당해. 자, 그러면 횡령이 50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최소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 대략 대주주들이 그랬어. 보통 옛날 그 대주주들. 회사의 기여도라든지 어떤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가? 그럼 1880억 그대로 넣어놨으면 회사에 손실 끼친 거 없잖아. 그럼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적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통계니까 숫자에 보는 거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 됐으니 뭐 처음에는 징역 뭐 보여주기식으로 뭐 한 7, 8년 정도 주다가 그게 계속 감형이 되는 거야. 그게 회사가 피해를 본 게 없다. 그럼 뭐 한 3, 4년 또 감형되고 거기 또 회사 기여도도 있고 그럼 뭐 얼마씩 이렇게 감형되면 한 3년 안팎 살고 나와요. 이희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뭐야, 페이퍼 컴퍼니에다 돈 넘겨놓고 어벤져스 검사들 판사들 해놓고 뭐 한 2, 30억이면 되니까 어벤져스는. 그러면 나머지 그 돈으로 그냥 조용히 살면 되잖아. 자, 이거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아마 그 생각 했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냥 교도소 들어갔다가 한 3년 살고 나오지, 이제 그 생각 했었을 거야. 분명해. 이거는 100%야 한 2, 300억 벌고 짝 찍고 나오자, 이제 그런 마인드지. 뭐 다른 게 있나. 동진 세미캠이 또 화끈하고 또 사람들이 이거 전업 투자자들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고른 거지. 핫하고 하니까 동진 세미캠 올라갈 줄 알았겠지. 좀 급했긴 했죠. 당연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진짜 이거 완전히 뭐 그냥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세금이 뭐 다 투명하게 뭐 이루어지면은 좋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돼요. 야, 근데 특강 대박이지 않아? 작년 하반기 특강? 그렇지 않아요? 맞아. 반성문 쓰고 탄원서 막 써주면 풀려나와요. 이희진도 그렇게 해서 풀려나왔어요. 뭐 한 3년 좀 못 살고 나오지 않았나? 와, 이거 야, 이런 변동성. 와, 증시자금 71조.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와, 70조 넘어갔네. 야, 이때 8월, 여름 8월 27일 날, 그 다음에 9월 10일, 10월, 작년 10월 이후로 70조, 와, 찍었네. 돈 들어오는 거 봐. 물 들어오잖아, 여기. 물 들어오는 거 봐요. 물 들어온다니까. 물 들어올 때 너 줘야지. 그러니까 하이브를 왜, 아니, 방탄, 모르겠어, 나는. 방탄 하나에 너무 좀 의지를 하는 게, 물론 사업 구조는 단순하지. 야, 교촌 치킨 맛있어졌던데. 역시 맛있긴 해, 교촌이. 그래, 온다잉. 여러분들 주식 어때요? 오늘 좀 떨어졌는데 할만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 좀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안 떨어지지 않았어, 우리 계좌들? 오히려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걸? 오늘 지수 뭐 1, 2% 빠졌는데 양대 지수에서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금호건설 저는 안 하는데 성우님은 한번 뭐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해요. 여러분 할만해요? 할만하다 1번, 할만하지 않다 2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특강 대박 아니야? 비상님 대박 아니야 특강? 진짜?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로? 야 특강 내가 아니 하반기 특강은 작년 상반기 특강도 종목 재작년 2년 전 특강이든 1년 전 특강이든 모으면 돼. 수익 난 것들 겁나 났잖아 솔직히. 뭐 HMM부터 시작해서 이번 특강 대박이었어 진짜로. 손실난 거 하나도 없어요. 손실난 거 없다. 아니 한 종목은 지금 2배 나겠던데 수익이. 자 한번 빵 치면 2배 수익 나겠던데. 상반기 특강 종목 더 사면 돼요.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꾸준히 그거 하면 되고.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측을 했잖아. 그거를 이번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야 수익 많이 날 것이다. 이번 특강은 수익이 좀 많이 날 것이다. 왜냐면 때가 딱 그럴 때였거든. 진짜 투심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였거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수심이 완전히 이제 깊숙이 가라앉았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거야. 원래 법이 그래요. 원래 근데 그게 역시 이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많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야. 당연히 방송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좀 개인 사정으로 VIP 이제 좀 못 들어오고 공개 방송 듣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성실하게 좀 한 주, 두 주, 10주, 20주 그 습관을 길러 놓으면 그거 풀려.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뭐 어디 40년 이상 된 어떤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진짜 뭐 어디 이상한 곳에서 살고 있다. 동네가 좀 막 진짜 가기도 싫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나도 그런 곳에서 살았었고. 그치만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어. 3년이면 나와. 3년이면 무조건 나와 거기서.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 올라갔어요. 다 잘 된다니까요. 항상 지나고 보니 역배열에서 터지더라고. 맞아 역배열에서 터져. 그런 데서 계속 사람이 그 꼬인 일들이 계속 꼬이지 않아. 맨날 뭐 생각해봐. 맨날 뭐 안 좋은 일만 있겠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어? 아니야. 계속 여러분들 인생은 다 우상향하게 돼 있어. 왜냐면 겸손 시청자들은 우리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방향 가지. 그렇잖아. 투자 철학 계속 이렇게 배워가면서 겸손하게 주식 사 모으고 뭐 하다 보면은 됩니다.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무언가 좀 이렇게 깨닫고 돈도 벌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꼭 좋은 일 안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저는 더 벌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못해. 그러니까 뭐. 근데 진짜 내가 작년에도 좀 이렇게 조금 기부했지만, 야,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도 그랬어. 야, 5,000원 기부하는 게 진짜 힘들어. 5,000원, 10,000원 기부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 그래 안 돼요. 맞으면 6번 한 번씩 눌러봐. 지금 기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엄청 많을 거야. 5천원, 만원 하는 게 진짜 주식 매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게 진짜야. 이거는 매도 버튼 수익률 50% 수익 나는 거 매도 누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100% 수익 났는데 50%까지 떨어졌어. 그게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50%까지 됐는데 그거를 매도하는 것보다 기부 5천 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마우스 이거 누르는 게 진짜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나도 진짜 그 보면은 대단하더라고. 물론 아이유가 많이 하잖아요. 뭐 현이라든지 뭐 가수 김장훈이라든지 뭐 많이 하잖아. 많이 그만큼 뭐 벌었으니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신문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20억 기부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런 얘기. 뭘 그거를 신문 일면에다가 야, 나 같으면 뭐 200억 하겠다, 2천억 하겠다 이런 말 그렇잖아. 그거.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와, 진짜 어려워. 아마 이 중에는 죽을 때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죽기 전에 후회할 거야. 하면서. 아무튼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 기부를 하면은 왜 좋냐면 그릇이 커져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려운 데 막 가보잖아. 사람들 뭐 탈북민이라든지 세터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해외 선교 활동 하시는 뭐 분들이라든지 뭐 보면 그걸 직접 현장에서 보잖아요. 야, 씨, 이건 뭐 내가 뭐 100억, 200억 벌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에 보여, 현장. 야, 이건 나라도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그게, 진짜로, 그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육원에 직접적으로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VIP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전화 주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그거니까 전화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톡은 어떻게 보내냐고 그러는데, 카톡 그 아래 전화번호 그 저장하시면 카톡 떠요. 그 그렇게 하고. 뭔가 급해 보이네, 목소리가. 아니 뭔가 목소리가 방금 급해 보여서. 전화 주신 분 누구십니까 혹시? 누구야? 상당히 급해 보이던데. 어디 전쟁 났나?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동립님, 대두님 할만하세요? 투자 할만해요? 어때요? 아니 그게 진짜 내 말이 맞아. 10년만 고생하면 50년이 편해요. 내 지인들한테 오늘 그 얘기했어. 진짜 10년만 고생하면 50년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들 조용하네. 그리고 20년을 고생하면 평생 편하면서 그 대대로 잘 돼요. 대대로 그 다음 여러분들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년만 고생하면 10년만 고생하면 50년이 편해. 진짜야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려고 하지. 요즘 봐요. 누가 건설이나 뭐 그런 곳에서 험한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래. 안 하지. 야,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아? 안 할라 그래요. 뭐 군대 다시 가라. 그거 못해. 진짜로 어지간해서는. 뭐 아니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떤 뭐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편한 거 찾으려고 그러지. 안 돼, 그게. 근데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 한 달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한 달에 100만 원만 사면 노후 준비 끝납니다. 자, 이거는 진짜 팩트야. 자,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 20년이면 돼, 대략적으로. 20년이면. 20년이면 대략적으로 끝나.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식 쉬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만 하면은 노후 준비는 다 끝난 거거든. 25억에서 30억은 찍을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사신 분들은 더 자산이 더 불어나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좀 그릇을 키워가지고, 강태공님, 까치님, 그쵸, 뿌띠님, 그릇을 좀 켜가지고 비상님이나 여러분들 좀 많이 크자고. 월급은 내가 비록 300만 원을 받지만 내 그릇은 30억이다. 그래서 투자함에 있어서 내 계좌가 내 월급이 300만 원이지만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돼 있어도 1억이 돼 있어도 2억이 돼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좋았다. 그 내일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종목별 계속 강세장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보면 약세장인데 개별 종목들 막 이런 테마주들 제외하고 개별 종목들 보면은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강세. 이거 오늘 저평가된 종목들이 안 빠져요. 그렇게 안 빠지거든요. 그동안 좀 빠졌던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갔고,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탑픽 조선주는 현대미포가 확실히 좋긴 해. 확실히 좋긴 하고, 이게 탑픽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물론 한국조선해양도 싸요. 싼데 현대미포조선이 탑픽이다. 조선주는. 그렇지만 나는 안 해. 조선주를. 그냥 탑픽이고, 이런 DLENC 같은 거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이런 것들 뭐 더 이상 막 박살나지 않아요. 그렇고 LG화학 들고 계신 분들 뭐 파이팅 하면서 가야지 뭐 어쩌겠어. 아유 뭐 쌍욕을.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뭐 들고 있어야지. 100만 원에 못 파신 분들은. 그리고 시멘트 가격이 올랐어요.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아시아 시멘트가 좀 탑픽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시아 시멘트가 앞으로 좀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안 사지 이렇게 뜰 때는. 그다음 쌍용 CNE가 사실 시멘트 업계 1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장에 그게 잘 안 되다 보고 영업이 나오고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한테 환원하고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떨어지지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뭐 이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러한 비슷한 종목들을 좀 포트에 끼워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골키퍼, KTNG 같은 경우에는 축구로 치자면 한 골키퍼 정도 역할이 돼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카카오톡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의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가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VIP 방송 있습니다. 내일 하겠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VIP 방송하고 끝나면 공개 방송하고, 공개 방송 끝나면 그날 했었던 VIP 녹화 방송 합니다. 다른 VIP 녹화 방송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 들어도 된다. 왜?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오로지 문자로 매수 매도가 나간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이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은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면 또 다 잊혀지고 지나갑니다. 뭐 급락 나오면 어때? 풀리고 나서. 아셨죠? 네. 또 뭐 잡았다 보니까 뭐 회수금이 얼마든 뭐 다 못 돌려받든 뭐든 뭐 절반이라도 뭐 건지겠지. 네. 저는 내일 VIP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